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는 이순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시간은 26번째네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은 1부와 2부로 구성되고요. 1부는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와 불꽃을 함께 알아가고 불꽃들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시간은 식물이 인간과 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이외에도 식물만이 가진 다양한 감각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는요, 홍제천의 불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홍제천의 불꽃은 엽기입니다. 분홍색 꽃이 벼처럼 달린 엽기. 지금 한창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김종환이 부르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손엔 작은 너의 사진뿐.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안고 놓지 않으리.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알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김종환의 노래 존재의 이유 들었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오늘 1부를 시작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식물이 가진 그 오감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사람이 가진 오감과 비교해서 식물의 오감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식물도 감각적 측면에서 이제 사람 못지않고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사람이 가진 오감, 촉각,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감각 이외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지 못한 다른 감각들을 15가지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5가지도 이제 밝혀진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감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 알아보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해서 예를 들어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인간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아마도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땅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사람만큼이나 물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식물이 이제 물을 찾아내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사람은 뭐 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할까요? 사실은 뭐 걷고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 거리에서도 이제 토양의 수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습도 감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감각이죠. 식물이 이제 고착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식물이 발달시킨 능력, 이런 수분 측정 능력, 수분을 알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식물의 오감이의 감각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노래는 여진이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네, 여진이 불렀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들으셨어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식물만이 가진 또 다른 감각 하나는요. 중력 그리고 전자기장을 느끼는 감각인데요. 중력과 전자기장은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이제 공기와 땅 속에서 수많은 그 화합물이 가진 그런 농도 기울기를 알아내고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의 감각들은 이제 다 맡고 있는 기관이 각기 달라요. 뭐 어떤 것은 뿌리에서 느끼고요. 어떤 것은 뭐 잎에서 느끼고 또 어떤 것은 몸 전체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몸 전체에서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물들의 감각들은 굉장히 출중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감각은 식물의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만약 인간이 식물과 같은 그렇게 이제 민감하고 그렇게 정교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제대로 살기 힘들 거예요. 사실 뭐 청각이나 아니면 시각 같은 경우도 유난히 되게 민감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요, 사는데 기본이 되는 이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그 감각이 이제 민감하면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감각들을 이제 발달시키지 않는 거죠. 다시 식물의 감각으로 돌아와서요. 식물이 발달한 감각은 주로 이제 생장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장에 중요한 그 미량 원소나 식물의 성장에 해로운 이제 미량 원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미량 원소들이 몇 미터 혹은 더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낸다고 합니다. 식물의 뿌리가 영양소를 이제 만약에 감지했다고 합시다. 그럼 식물은 그 방향으로 이제 뿌리를 뻗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그런데 뭐 오염물질이나 납, 카드뮴, 크롬 같은 그런 위험물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물질로부터 가능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거죠. 피해서.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 듣고 계십니다. 식물만이 가진 특별한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식물만이 가진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변진섭이 부르죠. 너에게로 또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놓친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변진섭의 노래로 너에게로 또다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식물만이 가진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물의 감각들은 이제 비교적 오랜 시간, 거의 1세기 동안 관찰되고 이제 면밀히 연구되어져 왔던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식물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감각한 존재로 보는 문화 때문입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식물이 그러니까 동물들만이 가지는 속성들을 같이 가졌을 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시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린네 같은 이런 위대한 식물학자들의 영향이 큰 거죠. 하지만 우리 식물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식물들은 자신이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뭐 인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루고 뭐 아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식물에게서 받은 것들이죠. 공기나 식량, 의약품, 그리고 종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식물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예술이나 이런 뭐 치유에 쓰이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식물의 모양이나 무늬를 사용하죠. 색도 사용을 하고요. 식물 치유는 지금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쓰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식물만이 가진 식물들이 특별한 감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식물은 수만 가지 분자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상당수는 약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기재되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물의 쓰임새는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고생대에 매장된 식물들은 인간들에게 이제 화석연료를 제공을 해서요. 지난 수세기 동안 산업 발전과 지구 문명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뿐일까요? 식물은 지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정 자원의 최고봉입니다. 예컨대 이제 최근에 플라스틱 논란이 많죠. 이 플라스틱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유기용매가 있어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영어 앞자를 따서 TEC라고 부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나쁜 X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지상이든 지하든 수지들이든 어디서든 간에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오염된 수자원은 뭐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이 고갈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랫동안 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이제 퍼져 있으면 오랫동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물은 이 트리클로로에틸렌, 즉 TEC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염소가스나 이산화탄소나 이제 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독소를 이제 식물이 분해해서 해독하고, 그러니까 전환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수질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식물환경보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물환경보건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누구나 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겠죠. 아마도 환경 문제를 가장 자연적으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 식물을 이용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인간이 그런 식물의 가치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개발이 먼저여서 뭐 산림을 베어내고 그 식물이 자라날 땅을 뭐 갈아엎고 그렇게 식물을 이렇게 멸종시키는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이익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식물들이 그런 개발 논리에 밀려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뿌리째 뽑혀서 이제 사라지거나 이제 멸종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는요. 식물만이 가진 다양한 감각과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식물의 가능성은 뭐 지구를 살릴 수도 있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식물만이 가진 특별한 감각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노래는 김범용의 바람입니다. 문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림문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휑하니 부네. 때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내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면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이 부네. 내님은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날.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네, 김범용의 노래 들었습니다. 바람 바람 바람이었습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 2부는 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홍색 벼이삭 같은 그런 엽기는요 홍제천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홍남교 아래 그리고 이제 두바퀴 환경센터에서 홍제천을 바라보시면요. 달뿌리뿌리나 갈대 뭐 이런 것들과 옆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엽기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뿌리고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자라고 있는 흔한 식물입니다. 마디풀이라는 것은 마디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엽기 중에서 우리나라에 자라는 엽기 종류는 약 3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엽기를 비롯해서 버들엽기, 매운엽기, 흰꽃엽기, 명화주엽기, 그 다음에 개엽기 등등 이런 엽기들이 많은데요. 이 엽기는 예전부터 식용은 물론 그 향신료, 염색, 그리고 약재 등 식물체 전체가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엽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엽기는 사실 구박을 많이 받는 잡초 중에 하나죠. 시골에서는 이제 풀밭이고 정원이고 길가고 가리지 않고 자라나고요. 화단이나 밭에서는 이제 뽑아도 버티는 데다가 소나 이런 초식동물도 엽기는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식물입니다. 일반 엽기 아니고 개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대에 자생을 하고요. 줄기에 이제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꽃은 초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그 연한 녹색이나 이제 붉은색으로 핍니다. 붉은색이라기보다는 쨍한 분홍색? 찐분홍색이라고 하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흰색 꽃도 아주 많아요. 엽기의 어린 수는 이제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먹는다는 것에는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식물이긴 합니다. 이쁜 이제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향신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엽기를 워터페이퍼라고 합니다. 엽기가 이제 물을 좋아하고 매운맛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가을에 뿌리채 말린 엿기를 갖다가 수료라고 해서요. 한방에서 이제 해열제나 뭐 해독제, 지열제, 이뇨제로 사용하는데요. 오늘날은 뭐 지배하지 않는 식물은 그냥 잡초일 뿐이죠. 엿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아무리 좋은 약성을 가졌다 한들 뭐 더 대접해 주거나 뭐 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식물들도 어디에 더 효과를 가진 성분이 많은지에 대한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약성 자체는 뭐 식물이 가진 뭐 기본인 것 같아요. 어느 식물이든 다 약성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엿기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양하영이 부릅니다. 촛불 켜는 밤 듣겠습니다. 내
양아영의 노래 촛불 켜는 밤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역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역기에서 역기라는 이름 이미지나 뭔가 크게 연상되지는 않죠? 좀 특별한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 역기는요, 꽃이 붉고 맛이 매워서 역기를 물리친다. 뭐 그래서 역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주장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역기가 이제 꽃차례에 수없이 많은 그런 꽃들이 달려져 있고 그 꽃들이 지면 이제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또 박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엮여 있다. 그래서 역기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역기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발견된 문헌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입니다. 신라시대 김수로왕 때 수로왕이 수도를 정하는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역기잎처럼 땅이 협소할지라도 7성인이 살기에 적합하고 마침내 좋은 곳이 될지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이제 역기가 그 작은 공간에 꽃이 아주 많이 달려서 이제 협소한 것에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쓰였던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왕이 살던 그런 때에도 역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역기는 이제 물가나 들, 뭐 그리고 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유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이제 좋아하는 서식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천에서 본 역기가 산기슭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보고 이런 종류들을 뭐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역기가 뭐 이 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라는 잡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기는 뭐 구분이 안 되게 생겼는데 30종을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구분해서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지식으로 써먹을 일도 없고요. 역기라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오다 가다 날마다 보는 꽃이고 그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는데 도대체 그 식물 이름이 뭔지 뭐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 역기 꽃은 이제 꽃망울이 좁쌀을 붙여놓은 것 같이 꽃차례에 이제 빽빽하게 붙어 있는데 그 작은 꽃들 하나하나가 정말 섬세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역기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어느 시인의 그런 노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기는요. 천연염색의 대명사인 쪽 있죠. 그 쪽과 사촌이에요. 그래서 동서양 모두에서 뭐 향신료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염색이나 이제 음식의 재료, 뭐 이렇게 약재, 뭐 이런 것 등으로 두루두루 사용이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시간이고요. 노래 듣죠. 들고양이들이 부르는 마음 약해서 듣겠습니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들고양이들이 부르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엮이는 작은 꽃들이 이제 무수히 달리는 것도 특징이고요. 가지가 벗는 것도 특징입니다. 잎이 매워서 맵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맵쟁이는 순우리말이죠. 이 순우리말은요. 엿기라는 순우리말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우리말 이름 엿기라는 것은 1527년에 훈몽자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훈몽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세진이 기록한 어린이들을 위한 자습서인데요.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에 관한 글자들을 수록해서 추상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데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자 문제를 해결한 학습서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훈몽자회에서 엿기는요. 채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세기 중엽에 뭐가 쓰였냐면 신가요록이라는 요리서가 있는데요. 이 요리서는 민초들의 음식 문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들풀 요리 중에 이제 엿기라는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한글명 엿귀 혹은 엿기, 이것은 이제 꽃대 하나에 종자가 수없이 줄줄이 매달려서 얽혀 있는 것을 일컫는 말로 엿기나 뭐 엿귀, 엿귀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것도 있지만 음식에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 엿자가 들어간 거 있죠. 엿, 뭐 조청 이런 거 같은 진득한 음식, 뭐 발효 음식 이런 만드는 엿이란 단어와 연관지어서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홍만선이 지은 농업책이면서 가정생활 백서인 산림경제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요. 밀가루나 찹쌀로 누룩을 만드는데 이제 꼿꼿하게 서 있는 엿기를 따서 이용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는 꼿꼿하게 서 있는 엿기. 이 엿기는 엿기 중에서 달엿기, 그러니까 송요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더 알 수 있는 것은 누룩이나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엿이나 조청 같은 그 진득한 음식류를 말할 때는 엿자를 붙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엿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엿기름을 써서 엿이나 조청을 만드는 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엿기, 그러니까 옛날 이름 엿귀는 오늘날 그 엿기름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음식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뭐 엿기는 이게 아시아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널리 퍼져서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생선 요리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비린내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그 식물의 잎을 장식으로 쓰는데요. 가장 고급스럽게 쓰는 것이 다음 시간쯤에 다룰 이렇게 남천잎이고요. 이 엿기잎, 어린잎입니다. 엿기 어린잎도 생선 요리 접시 장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엿기잎이 소화 작용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분홍색 꽃이 달린 엿기는 이제 대부분 개엿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꽃이 예쁘죠. 엿기도 9월에서 10월까지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귀한 이 시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뭐 똑똑히 하죠. 분홍색 알갱이처럼 보이는 이제 바발같이 붙어 있는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고 뭐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엿기의 이제 사회적 기능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벌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 작은 꽃들 하나하나를 벌들이 드나들면서 꿀을 따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원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엿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노래는요, 저녁록의 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
and you might just let it go. Dance with me and let it flow. Come on.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기 싫어.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네, 전영록의 노래였죠. 불티였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에 피는 엽기꽃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옛날 옛적에요. 달 밝은 밤이면 도깨비들이 이제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에게 이제 홀리지 않기 위해서 문가에 엽기꽃을 심어 놓거나 문고리에 이제 엽기꽃을 꽂아 놨다고 해요. 그럼 사람을 이제 홀리러 마을로 내려온 도깨비들은 문 앞에서 이제 엽기꽃을 보고 홀라당 반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이제 엽기꽃을 세다가 다 세지 못한 채 그만 날이 새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도깨비들은 사람을 홀리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 간다죠. 이런 때 보면 어리버리한 우리나라 도깨비는 참 귀엽습니다. 전설에서도 보듯이 엽기꽃은 열매인지 이제 뭐 꽃인지 모를 정도로 좁쌀처럼 작은 꽃송이를 다닥다닥 달고 꽃을 피워요. 그 쌀알만한 자잘한 꽃송이들이 이제 한데 뭉쳐서 이제 꽃방망이를 이루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작은 도깨비 방망이를 닮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엽기와 도깨비 신경하지만 재미있는 조합이죠. 여러분 엽기 꽃말은요. 엽기 종류에 따라서 꽃말도 다양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분홍색 엽기 그 엽기는 이제 개 엽기일 가능성이 큰데 한반도와 그 주변국이 자생지예요. 그런데 이제 꽃말은 생각해 주렴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일반 엽기의 꽃말은 학업의 마침입니다. 꽃말이 좀 의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엽기가 생양명인 그 수료, 뭐 택류, 뭐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뭔가를 학업을 마치고 한 과정을 마치고 그러면 수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한글 발음하고 같아서 그 생긴 꽃말이라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6번째 시간은 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순주였습니다. 저는 어니언스의 편지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가슴에 서러움이 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